네, 새학기가 이제 한 달 앞입니다. 코로나 2년 차를 맞는 학교는 등교 수업을 늘리기로 했지만 원격 수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작년에 겪은 시행착오가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20년 차 교사인 김영훈 씨는 요즘 코로나 2년 차 수업을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새 학기엔 온라인 수업에 쌍방향 교육이 의무라는데 작년에 해보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작년에 짠 온라인 수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새 학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체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몸으로 움직이는 수업이다 보니까 쌍방향 수업이든 어떤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제가 직접 화면 앞에서 시범을 보인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집에 체육 교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많은 제한 사항이 있었고 올해는 등교 인원이 대폭 확대되지만 적응이 필요한 신입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고3 정도가 대상입니다. 나머지 학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합니다. 때문에 쌍방향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제일 먼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에게 스마트 기기 보급을 마쳤습니다. 197억 원을 들여 교사 13,000여 명에게 기기를 보급하고 무선망도 갖춰 원격 수업을 위한 기본 인프라는 갖춘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기기 지원은 10명에 1명꼴입니다. 효율적인 비대면 수업을 위한 교사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합니다. 몇 시간 이상은 줌으로 수업하세요, 쌍방향 소통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이 쌍방향 수업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해 주는 게. 당장 3월부터 온라인 수업에 쌍방향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아직 몇 학년을 맡을지도 모르는 교사들이 한 달 안에 수업 자료를 준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학교에서도 구성원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교육주간을 통해서 이제 같이 협의도 끝날 거고, 상관이 돼야 저희가 내일 보내는 운영비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3, 4월은 준비 기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은 작년 온라인 수업 중 우수 사례를 골라 재활용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는 선도 학교로 지정해 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 네,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자 나왔습니다. 네, 송 기자, 교육당국이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온라인 수업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이제 개학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이제 안 남은 상황인데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등교 개학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드물었고 또 무엇보다 학력 격차를 우려해서 등교 개학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고3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요. 때문에 교사들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인사 발령은 났지만 또 몇 학년을 맡게 될지 또 수업 시수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대면 수업 계획을 완벽히 짜서 시작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네,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이번에도 우왕좌왕하게 될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네. 교육당국 그러면 어떻게 지금 대책이 있는 건가요? 우선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강원도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도내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또 모든 교사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기의 활용법이랄지 이른바 실제감으로 연결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를 놓고 일부 교원들을 중심으로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해도 막상 연결하려고 했더니 자꾸 끊긴다거나 또 당장 영상 촬영은 무슨 기기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학생이 하다가 도중에 끊겼을 때 어떻게 가르쳐줘야 할지 이러한 소소한 것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잘된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된 사례를 좀 참고 삼아 이번에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좋은 사례들을 모아서 다른 교사들에게 전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기 때문에 무조건 쌍방향 교육을 실시해라라기보다는 당위성을 먼저 설명하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고충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잘 협의해 나가서 해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혜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